지난해 여름 알게 된 한 여성 때문에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외국인 남성의 제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두 사람 어떻게 만난 겁니까? 자, 이 제보자 부산에서 수년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고요. 일 관련 미팅으로 한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급격히 친해졌어요. 만난 지 3일 만에 그 집에서, 제보자 집에서 성관계를 갖게 됐고요. 다만 이제 피임에 좀 문제가 발생해서 좀 큰일 났다고 하니까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여성이 내가 알아서 뭐 사후 피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별다른 갈등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도 등산도 가고요. 해수욕장도 가면서 데이트를 이어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또 여자는 서울에 거주를 하니까 서울로 기차 타고 올라갔고 서울, 부산에서 다시 보자라고 연락하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제보자 외국인 남성은 내가 저 친구랑 뭐 좋은 만남을 가지겠구나 생각했대요. 하지만 여성의 태도 급격히 변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Actually, after less than 1 minute, she casually threw the word rape in this phone call as if it is what had happened. 43 minutes, I heard the worst, most horrible things that I've ever heard. She said that if she's pregnant, she will have the baby and she will abandon it to my door. She said that I'm so dumb that I should kill myself. She also said that if she wants, she can ruin my life in Korea. 또 만나자 약속까지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그날 만남을 갖고 관계를 갖고 기차 타고 서울로 가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무 고마웠다, 좋은 시간 보냈다, 그다음에 잠 잘 자길 바라라, 잘 도착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보자분도 다정하게 답장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서 그 사후피임 약 얘기를 꺼냈더니 갑자기 여성이 마음 바꿨는데 임신하면 아이 낳을 거다라고 하면서 네 행동에 책임을 져라. 아빠 될 생각이 없었으면 왜 여자를 집에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다음 날 통화를 했더니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제는 성폭행한 거 아니냐. 임신하면 아이 낳을 거고 나와서 집 문 밖에 가져다 놓을 거다. 너 죽어버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어서 아니 아직 임신을 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경찰에 가겠다. 법정에서 보자. 이러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한 달쯤 지나서 뜻밖의 연락이 띠리링. 자, 한 달 뒤에 이 제보자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제보자랑 통화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서류가 여성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인데요. 일단 필적으로 신상이 노출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점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술을 과도하게 먹여 만취를 유도했으며 집으로 가자는 제안에 거절했으나 술을 더 먹여 집으로 데려갔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했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한다. 여성이 이렇게 적었고요. 또 고소장에는 출국 금지 검토라는 문구가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보자가 지금 자신이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전달을 받은 거잖아요. 이걸 알고 급하게 반박 증거를 찾으려고 시작을 막 했는데 그 사이에 여성과 함께 방문했던 장소들이 CCTV 영상들이 대부분 삭제가 돼서 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다음 날 두 사람이 함께 집 밖으로 나가는 CCTV 영상이 있었다면 강제성이 없었다는 걸 좀 입증하기 쉬웠을 텐데 이 영상 역시 이미 지워진 상태라서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자, 들으신 것처럼 증거가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증거가 딱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스마일. 자,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She and I went to swim together, and the photo was taken by one of the friends who were there because he happened to have bought a new photo camera, and he was spending the summer actually every weekend taking photos, and including of the friends at the beach. And so he took photos of us, my accuser and I, and we just looked like a cute couple who had a swim together and are now resting on the sand. 와, 교수님, 저 사진이 딱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성관계가 있었던 다음 날 해변가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게 놀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카메라를 새로 샀다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예쁜 사진들을 막 찍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진이 남아 있어서 지금 이 결백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게 지금 그 관계를 가진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상태였으면 다음 날 저렇게 정말 서로 친하고 행복하게 스마일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속에 이 두 사람은 수영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수원으로 몸을 닦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다정한 연인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CCTV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어쩌면 천만다행인 증거죠. 사실 이런 사건은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CCTV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삭제가 돼서 없었는데 하나의 CCTV를 찾았습니다. 집으로 이동했는데 아파트 그 이동하기 직전에 이 술집 CCTV를 확보를 했고 이 여성의 고소장에 따르면 술집에서 억지로 만취를 유도했다. 그래서 술을 더 먹인 다음에 집을 데려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CCTV 영상에 보면 술에 취하지 않았어요. 잘 걸어 다니는 모습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단차가 있죠. 지금 저렇게 네네. 예, 저 단차인데도 하이힐을 신고도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잘 걷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 영상이 아주 유리하게 이 제보자한테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거 말고도 또 있었는데 뭐냐면 그 이후에 뭐 카톡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이 돼서 이 고소 사건 결국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까 박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거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인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사건, 그러니까 이게 뭐 두 사람이 있었던 곳은 뭐 CCTV도 없고 녹음할 수도 없는 그냥 자기 집안이었으니까 그 안에서 아무 증거가 없었다라는 거고 주변의 CCTV 같은 경우도 보관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냥 다 지워져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외국인 제보자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럴 거면 CCTV를 왜 두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외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고소 사건은 고소인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그러니까 경찰의 조사 준비를 마친 뒤에 고소를 당한 사람한테 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국인들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겪는 문제는 사실 아닌데 외국이니까 더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 CCTV 보름 정도잖아요. 예, 보름 정도, 2주 정도, 3주 정도, 길어야 3주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겨운 일을 겪었던 거고 아까 두 개 증거 그리고 카카오톡 남아있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거죠. 지난 10월에 결국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결정이 나서 다행히 벗어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 상대 여성을 무고로 고소할 수도 네, 있는 네. 상황이니까 너무 큰일을 겪을 네, 뻔했으니까 근데 무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지금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